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태어난 생일의 비밀, 운명이 결정된다 시리즈로 태어난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은 어떤 분들의 이야기일까요? 네. 오늘은요, 여러분, 태어난 날짜가 다 있잖아요. 네. 4일, 10일, 16일, 22일, 28일생 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네. 네. 여러분, 태어난 연월일시가 있죠. 네. 네, 이 연월일시가 사주라는 건데요. 네 개의 기둥이라고 해서 연월일시가 본인의 사주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 중에서 태어난 날짜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게 거의 본인의 운세를 정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날짜로 인해서 어떤 운을 타고 태어났는지 한번 이렇게 재미삼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네. 여러분 4일생, 10일생, 16일생, 22일생, 28일생 이분들은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공부에 매달리셔도 학문의 길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고 뭐 어렸을 때부터 포기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가는 길을 되도록이면 정해서 가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본인의 운세에 맞는 길이 있더라고요. 네. 네. 공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아이가 아무리 뭐 외국 유학을 갔다 와도 그쪽으로는 학문 쪽으로는 출세를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상하게 본인의 그 팔자에 의해서 이렇게 팔자 때문에 못한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4일생, 10일생, 16일생, 22일생, 28일생 이분들은요. 학문이나 학자로 출세하기보다는 조금 독특한 재주가 있으세요. 네. 재능, 손재주, 재능 이렇게 머리가 비상하세요. 재능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이런 독특한 재주와 재능을 살려서 기술자로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기술자로 성공을 하시는 편이 빠르세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셔야 대성공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기술자로 성공을 하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짚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뭐 기계업이 있겠죠. 기계요. 우리가 기술을 다루잖아요. 기계. 네. 기계를 다루는 것도 손재주나 재능이잖아요. 네. 물론 머리가 좋아야 되죠. 네, 이렇게 독특한 디자인, 뭐 예를 들면 재능, 설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요. 기계업, 그리고 디자이너, 귀금속업, 귀금속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디자인을 해서 세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또 엔지니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제조업도 있을 테고, 요식업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자동차업도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또 IT 업계 기술자분들 있으시죠. 네. 프로그램 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겠고요. 또 건축이나 이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이쪽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재능을 살려주시는 게 아마 길이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혹시라도 이분들의 부모님들이 계시죠. 이 부모님들이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하신다면 네. 재산을 안 주시는 게 좋으세요. 재산을요? 네. 혹시라도 뭐 우리 자식 밀어준다고 이렇게 사업에 투자한다고 이렇게 막 투자해 주잖아요. 네. 그 돈이 다 흩어집니다. 네. 이분들은요. 본인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기술로 인해서 먹고는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과하게 부모님이 투자한 돈으로 하게 되면 그 돈이 다 흩어지라는 수에 들거든요. 네. 본인이 자수성가해서 본인 돈으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신다면 본인이 벌은 돈으로 본인이 조그맣게 이렇게 차려서 조금씩 넓혀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부모님 돈 받아서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뭘 차리고 하면은 그 돈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부모님은 처음부터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돈을 막 밀어주시는 거는 안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이렇게 자력으로 성공하라는 수기 때문에 본인이 어려서부터 이 길에서 굉장히 갈고 닦으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또 성공하는 나이대가 있죠. 네. 그 나이대가 37에 찾아옵니다. 37에. 37은 여러분 성주운이라는 대운도 들어오는 해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37에 이런 대운이 들기 때문에 특히나 본인이 장성할 수 있는 이 자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운이 기회가 크게 들어오는 해가 37이기 때문에 이 37부터 들어오는 운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반드시 이 운을 잡고 가셔야 이렇게 10년, 20년 단위로 성공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를 잘 활용만 한다면 아마 본인이 바라는 소원을 차근차근 이루어 간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말년에 가서는 크게 성공하리라 보여집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제가 37에 드는 성주운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하고 좀 달리 이분들은 이런 운을 잘 잡고 가셔야 반드시 성공을 하시는데요. 이런 성준이라는 게 27부터 들어옵니다. 27, 37, 47, 57, 그 다음은 61세 환갑성준, 그 다음은 67세가 아니라 77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의 61세 환갑성준이 마지막 끝자락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마지막 운을 받는 나이가 되겠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4일생, 11생, 16일생, 22일생, 28일생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성주운의 흐름을 잘 타고 가셔야지 대성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주운을 간과하지 마시고 성주운을 꼭 받아서 이 차근차근 계획을 세운 대로 아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주운을 받아서 가셔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갈 수 있지, 그 성주운을 놓치고 가면은 가다 꺾이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자력으로 성공을 하라는 수에 들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의 재산으로는 흩어진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이분들은요, 자력으로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어떤 걸 차려서 사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남의 밑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셔야지 성공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기술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어서 내가 차려서 하면 더 성공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이분들은 남의 밑에서 2인자로 있어야지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본인이 사장을 하면서 1인자 하시려면 안 됩니다. 남의 밑에서 2인자 1인자를 도와주는 2인자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본인이 뭘 이렇게 차린다고 하시면은 절대 안 되니까 돈이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밑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한 발 한 발 짚어가는 이런 식의 운세를 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요, 이렇게 생일에 대해서 다양한 운명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본인의 운에 따라서, 생일에 따라서, 태어난 생일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길들이 정해져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면 내가 나에게 맞는 일자리, 그리고 나에게 맞는 직업군을 다른 사람보다도 하루라도 빨리 이걸 찾는 것도 굉장히 큰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어떤 어머님들이 정말 연세가 많으신데 아들이 지금 36, 45, 근데도 직장을 못 찾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때 돼서 실직을 하거나 그때 돼서 다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일이 자꾸 꼬여요. 내가 맞는 직업을 빨리 찾는 것도 시간과 돈을 버는 일이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이 맞는 직업군을 잘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성공의 길에 빨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태어난 생일의 비밀, 운명이 결정된다 내용으로 네. 영상을 직접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네. 오늘은요, 네. 전 시간에 이어서 네. 5일생, 11일생, 네. 17일생, 23일생, 29일생 분들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네. 네, 이분들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이분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요, 몸수가 약하세요. 몸수가요. 네. 아. 몸이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한 아이가 있죠. 네. 근데 이분들은 좀 비리비리하세요. 아. 비대하지 않아요, 몸이. 네. 비대하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좀 비리비리하고 좀 왜소하게 태어나셔야 됩니다. 좀 약골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네. 비대하지 않고 좀 약한 편에 속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골골백세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계속 병원을 다니시는데 뭐 80, 90까지 또 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단 주의할 점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약한 몸을 타고났기 때문에 네. 병원을 조금 자주 가셔야 돼요. 아. 네, 병원 갈 일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보험을 좀 많이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보험이 있죠. 네. 아플 때 다니는 보험과 뭐 실손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명에 따라서 보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보험을 조금 많이 들어놓으셔서 병원 갈 일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좀 그런 걸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요, 이분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재물복이 있습니다. 재물복이요. 네. 재물복이 태어나서 본인 부모에게 받을 재물복이 없다면, 네. 출가를 해서, 남자는 뭐 여자를 만나거나 여자는 남자를 만나잖아요. 네. 출가를 해서 시댁이나 혹은 처가에 이렇게 재물, 받는 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항상 이렇게 재물복이 따르고 다니세요. 네. 본인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이 재물복이 온다. 본인은 재물복을 타고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굉장히 좋네요. 네. 재물복이 최고잖아요. 조금 아파도 돈이 있어야 병원을 가죠. 네, 건강 관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타고난 천성이 참 결백하세요. 네. 네, 거짓말 하는 거 싫어하시고요. 정직하시고요. 그리고 결단력이 있으세요. 근데 네. 그 결단력이 자칫 잘못하다가 고집스러움으로 또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 고집스러운 거를 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요, 이분들은 이 5일생, 11일생, 17일생, 23일생, 29일에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은요, 네. 어떤 직업이 많냐 하면요, 우리가 나랏밥 먹는다고 하죠. 나랏밥. 네. 선생님들, 공무원들, 네. 이분들이 나랏밥이잖아요. 이 나랏밥 드셔야 됩니다. 아. 네. 이런 학자, 아니면,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의사, 판사, 검사 있잖아요. 네. 이런 법조인들, 그리고 군인, 경찰, 형사, 이런 분들이 이런 5일생, 11일생, 17일생, 23일생, 29일에 태어나신 분들에게 맞는 직업군이 되겠고요. 이분들에게는요, 또 사업가도 또 맞습니다. 사업도요? 네. 본인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 추진력이 또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랏밥을 먹는 일도 맞지만 본인이 사업가로도 대성할 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이 재복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업가로도 성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재물복이 있다는 거는 사람이 의식주의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돈이 있어야 먹고 쓰고 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주는 해결이 된다. 네. 의식주의가 참 풍부하다. 의식주의 복이 풍부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은요, 두 번의 기회가 오는데요. 언제 오느냐? 34살과 36살. 이때 대운이 들어오십니다. 네. 34세, 36세에 이분들은 대운이 들어오시니까요.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세요.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이런 나이를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몇 살인지 운이 들었을 때에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을 해도 일이 잘 돼가지. 만약에 올해는 괜찮아요. 근데 내년부터 하향선을 내리막길을 타는 운이에요. 네. 예를 들면 내년부터 삼재야. 그럼 3년 동안 운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올해 뭔가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고 하셔야 돼요. 본인 나이대에 따라서 내가 오늘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부터 무언가 시작을 할 때 네. 앞으로 최소한 3년, 4년은 좋아야 내가 운을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조금 기반을 닦아놓고 그래도 휘청휘청 거리는 거 막아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운대를 아마 잘 보고 가셔야지 이렇게 대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네. 이분들은요, 5일생, 11일생, 17일생, 23일생, 29일생, 이 분들 중에서 특히나 11일생과 23일생 분들은요, 건강 주의를 또 특별히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 생일 중에서, 네. 이 5생일 중에서, 날짜 중에서 11일과 23일생 분들은 특히나 몸수에 좀 건강에 유의하셔라. 많이 예민하세요. 네. 예민하시기 때문에 남의 말도 안 듣고 좀 자기 고지식한 게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좀 고지고대로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서 자기가 자기를 가두려는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대인관계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폭넓은 대인관계는 사실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이 11일생과 23일생 분들이 좀 약하세요. 네. 이 중에서는. 네, 이 중에서는 그게 좀 약하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길을 좀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이야말로 뭐 승승장구를 해서 중년 이후로 말년 운세가 되기라니까요. 잘 한번 운을 타고 가셨으면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선생님. 네. 오늘도 생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영상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태어난 생일의 비밀 운명이 결정된다 영상 계속 준비해 주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날이 될까요? 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네. 오늘은요, 6일, 네. 12일, 18일, 24일, 30일생 여러분들입니다. 네. 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네. 인생이 결정이 되죠. 아, 그렇죠. 네.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몇 년도에, 무슨 해에, 몇 월에, 며칠에, 몇 시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우리 사주팔자라는 게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네.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태어난 날짜와 시간과 뭐 연과 달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좀 너무 웃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람 인생을 이렇게 판가름 지을 수 있는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태어난 연, 월, 일, 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4개의 기둥이 사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천간 지지가 있어서 곱하기 2, 천간과 지지 2개씩 하면 이제 팔자가 되는데요. 4기둥에 8글자가 있다 해서 사주팔자라고 불려집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중에서는 우리가 태어난 날짜, 며칠에 태어났는지 그 날짜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네.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이 날짜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순서고요. 네. 오늘은 마지막으로 6일, 12일, 18일, 24일, 30일생 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분들이요,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제일 처음으로 들어오는 게 참 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가 편하냐? 팔자가 편하다. 팔자가 편하다. 네. 이렇게 팔자가 편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너무 어떤 분들은 뭐 막 법조인이 되고 학자가 되고, 그죠?
네. 어떤 분들은 막 기술자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막 사업가가 되고 싶어 하고, 이분들은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 근데 열심히는 하시지만, 네. 근데 팔자가 편하세요. 제일 좋은 팔자 아닐까요? 네.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신기가 세거나, 어떤 분들은 막 뭐, 가물이 세거나 이러면 또 이렇게 살다가 풍파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은요, 참 팔자가 편하다. 걱정거리가 없다. 네. 타고나기를 걱정거리가 없다. 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아, 참 평범한 인생이라고도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별거 없다. 이런 생각 많이 들 때 있잖아요. 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병원에서 눈만 끔뻑끔뻑 하면 그거만큼 불행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막 돈이 많아도 진짜 자식들이 속색이고 가정이 막 풍비박산 나고 그러면 그것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뜯어가려고만 하고 내 주위에는 돈만 보고 달려드는 사람만 있는 것 같고. 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사사로운 거, 이렇게 사소한 거에서 행복을 느낄 때가 있죠. 네. 아, 오늘 이렇게 눈이 펑펑 와. 그러면 창밖에 정말 이렇게 펑펑 내리는 눈만 봐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 치우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동화 속에 이렇게 마을같이 또 그려지고 너무 그거 보면서 또 행복한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있죠. 별거 아닌 거에서. 근데 이분들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 같아요. 네. 평범한데 제일 이렇게 무난하다고 보여지네요. 네,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순탄한 인생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분들은요, 돈 욕심도 없으세요. 네. 돈 욕심이 없어.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요. 내가 100원이 들어오면 100원 쓰고요. 네. 1000원이 들어오면 1000원 써야지 직성이 풀려요.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네, 그냥 있으면 뭐 친구랑 만나도 네가 100원 쓰면 나도 100원 써야지. 너 먼저 쓰면 나도 한 번 써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재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은 재질 않아요. 그냥 내가 있으면 오늘 써. 내일 걱정 안 하세요. 근데 돈은 계속 들어와. 희한하죠? 네. 이게 돈이 돌고 돌아야 되잖아요. 돈을 써야 돈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야말로 그런 운인 것 같아요. 돌고 돌아요. 내가 흠펑흠펑 자꾸 쓰는데 또 돈이 나를 채워줘. 네. 곳간이 마르질 않네요. 이분들 참 좋으신 것 같고요. 성격 유순하십니다. 유순하시고 강직한 면도 있으시고요. 네. 지혜로우십니다. 남들이 보면은 막 흠뻑흠뻑 쓰고 막 이러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 사람 좀 약간 만만한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그렇지 않아요. 네. 머리가 좋으세요. 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인내심 강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어떤 일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일을 찾을 때 내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사무직 이런 거 하는 거 좀 안 맞으세요. 네, 활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많이 하는 이런 직업군이 또 어울린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분들 명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무언가 할 때 내 이름을 걸고, 네. 예를 들면 내가 뭐 학원을 하나 차려도 내 이름 걸고 하는 학원 있죠. 프랜차이즈 이런 거 말고요. 네. 작게 시작해도 내가 차려서 내가 성공하는 그런 명예 욕심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성공운이 있으세요. 이렇게 자기의 명예운도 있고 성공운도 있으시다. 네. 그리고요, 평생 동안 뭐 큰 고통은 별로 없이 보이시고요. 네. 너무 부럽네요. 네. 큰 고통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쵸. 매사가 순조롭게 보여집니다. 네. 단 한 가지 흠이라면 낭비한다는 거. 낭비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자꾸 써요, 이분들은. 네. 네, 그래서 남들이 좀 이렇게 호구로 볼 수도 있어. 이 사람한테 붙으면 밥은 얻어먹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내가 돈이 있어도 네가 먼저 이렇게 내고 하니까 난 기다렸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조금 그런 거 뒤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쓰는 편이에요. 쓰고 나서도 그런 거 뒤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오늘 얼마 썼는데 쟤는 안 썼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네. 그런 거가 좀 마음에 없으신 분들이세요. 성격 좀 좋으시네요. 그리고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투기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뭐 비트코인도 많고 이런 투자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이런 거 안 맞으세요. 네.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분들은요, 땅이나 부동산, 땅이나 건물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본인이 그렇게 늘리셔야 돼요. 그렇게 늘리셔야지 내 돈이 굳는다, 네. 불어난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언제 운이 들어오느냐 한번 네. 짚어볼게요. 네. 6일생, 12일생, 18일생, 24일생, 30일에 태어나신 분들인데요. 네. 이분들은 38세가 지나야 38세 이후부터 네. 그때부터 조금씩 운이 찾아옵니다. 38세 대운이 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때 갑자기 운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뭐 벼락부자가 되거나 37까지는 별로였다가 38에 갑자기 뭔가가 커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38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쌓아 나아가게 이렇게 성실하게 노력하는 게 결국은 출세하는 길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38부터 좀 뒤늦게 철이 드시나 봐요. 네. 돈도 흡하게 쓰시고 뒤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그죠? 네. 뒤끝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런 찾는 게 좀 늦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40대 50대 돼서도 뭐 자기 갈 길 못 찾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38 이후부터는 차근차근 내가 가려는 길을 이렇게 성실하게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38부터 내가 쌓아가는 게 출세길로 이어진다. 반드시 네. 성과가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참 좋은 평범하고도 참 이렇게 뭐랄까 걱정이 없는 네. 이런 분들의 운세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요. 이 네. 태어난 일에 대해서 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 운명이 있다라는 말씀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제가 이 생일에 따라서 네. 태어난 생일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운세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새해도 됐고 신축년도 밝았잖아요. 네. 신축년도 밝았고 새해도 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각도 저런 각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면 어떨까 싶어서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6편 만들어 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본인의 연월일시를 갖고 생년월일을 갖고요. 한번 자세히 또 이름도 있잖아요. 이름 석자도 있고 생년월일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 조상줄기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을 우리가 벗어나지는 못하거든요. 같은 날짜에 태어났어도 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듯이 정확한 운세는 뭐 이렇게 참고 삼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운세는 한번 상담을 통해서 신년 운수도 한번 짚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선생님. 네. 네, 오늘 영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